자, 반갑습니다. 12월 13일 방송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 방을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확인하시면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 있게 오픈하고 있으니까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거는 입장하신다면 여기 1대1 문의 링크로 문의 주셔도 되시고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은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어가면 좋은지 간단하게 방향성을 잡아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지금 며칠째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라고 봐도 약 2주 정도의 횡보, 굉장히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을 했을 땐 차츰차츰 바닥 다져놓고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은 그게 튼튼한 바닥 공사가 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어제 나온 흐름 또한 저점을 살짝 높이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저항각을 마주쳐서 살짝 눌렸다가 돌파를 시도를 할지, 여기서 눌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등락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 이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느냐? 자, 위로 17.4K, 아래로 16.8K, 이 구간을 확실하게 깨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비트의 등락폭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한 포지션을 잡고 홀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17.4K가 깨진다라는 건 당연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 나왔다. 16.8K가 깨지면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다 정도로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될 것 같다입니다. 시장은 딱히 특별한 이슈도 없고 짚어드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횡보 구간이 너무 긴 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관점을 정확하게 새겨놓고 여기 위아래로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횡보하고 있구나, 얘가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 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례적으로 한 포지션을 2일 이상 홀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포지션 변경하고 발라먹는 매매 하는 게 더 수익이 크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박스권을 발라먹는 매매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답이고 지금 제가 보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차트를 보면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구간들이 뭐냐면 위아래로 어느 정도죠? 채 1%가 안 되는 구간, 약 한 0.5%, 0.6% 정도가 안 되는 구간인데, 그 안에서 0.6%도 안 되는 구간 안에서 이틀하고도 반나절 동안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좁은 구간에서 횡보 기간이 길게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운이 좋아서 정확하게 바닥에서 여기에서 롱을 잡았다고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까지 올라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레버리지를 30배를 써도 15% 정도 나오는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수익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시간이냐? 4-5시간 정도가 됩니다. 4시간 정도가 돼요. 그럼 내가 4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15%로는 만족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자, 여기서 떨어져요. 그럼 이때 팔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 등락이 그냥 8%, 10% 요 구간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한 하루를 꼬박 투자를 해서 3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 그럼 이 구간 동안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가 홀딩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포지션 롱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롱 잡아놓고 그냥 홀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익은 좀 작아질 수 있겠죠. 수익은 당연히 발라먹는 매매보다는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수익도 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 가시면 되는데, 저는 꽤나 긴 기간 동안 매매를 해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진짜 피말리는 매매를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수익을 덜 가져가는 게 남는 장사다
거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섰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을 홀딩을 한다.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위아래 발라먹는 매매를 제가 안 한다해서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위아래 발라먹는 매매를 해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요. 박스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도 여러 번 연출이 되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렇다는 건 위로 한 번쯤은 더 쌓을릴 수가 있겠다, 롱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라고 확실하게 저처럼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들었으면 포지션 하나 가지고 홀딩하고 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맞는 방식으로 발라먹는 게 나는 맞다, 난 그래도 좀 수익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라먹는 매매 하시면 되고, 나는 본업이 따로 있어서 선물 거래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래도 지장이 생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먹고 포지션 하나 홀딩 해놓고 내가 보는 구간이 올 때까지 그냥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 정도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요것도 누군가의 견해기는 합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어요. 바닥인 경우와 바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에서 저도 현물을 준비도 될 것 같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고, 자, 바닥인 경우에는 비트가 1년 안에 27,000달러에서 33,00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약 지금 현재 시사에서 33,000까지면은 약 100% 정도의 수익이 형성이 되죠. 27,000인 경우에는 한 7, 80% 정도 수익이 형성이 될 거고, 자, 근데 바닥이 아닌 경우에는 1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만 20,000달러까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바닥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은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물의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건 지금 무조건 바닥이다 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바닥일 수도 있지만 바닥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두는 거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 라는 겁니다. 제가 선물로 막 한 달에 400% 500%씩 수익이 내다 보니까 20% 30% 수익을 와닿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안정적인 20%와 30%와 위험성을 동반한 100% 200%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코인으로 수익 낸 150억을 다 선물에 투자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선물에는 항상 일정 금액을 유지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수익이 나오면 빼버린단 말이에요. 뭐 100억을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다 선물에 저도 투자를 못해요. 해봤자 뭐 10억 20억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으로 100% 수익을 내면 10억을 볼 수 있지만 80억으로는 10% 15%만 수익이 나와도 10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투자 비중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죠. 그동안 수익 본 걸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제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물 지금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는 거는 좀 긴 호흡으로, 대신 비중을 조금 크게 접근을 해도 손해볼 확률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현물을 준비해 나가도 된다. 바닥이 아니어도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확실하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인 경우에는 80%에서 100% 가까이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물을 투자를 해도 된다, 선물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잘 구분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현물을 투자를 해도 된다, 준비를 해도 된다라는 거는 수익률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선물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을 투자해도 수익을 못 볼 확률이 높으니 선물 거래로 조금 비중을 늘리되 대응을 칼같이 해야 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으로 100% 수익 나오면 10억이지만 100억으로는 10%만 수익이 나와도 10억이다. 그리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10억으로 100%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손절과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한다. 다만 100억으로 10%의 10억을 먹는 투자는 그냥 분할 매수, 떨어지면 매수 그러다 보면 익절할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정말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면서 뭐 현물을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선물 거래를 해도 될 것 같고, 또는 또 선물 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은지 좀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